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비즈니스 뉴스 요약 자료 이걸 바탕으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국내 증시부터 산업 이슈까지 당신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바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뽑아내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. 이게 단순히 미국 지표 영향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코스피가 3,180선 중반까지 내려앉았고 원달러 환율은 1,390원까지 올랐어요. 와,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아주 거셌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외국인 자금 흐름이라는 게 그 환율이나 금리 기대 심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달러 강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고요. 또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이 수급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경기에 좀 덜 민감한 내수 방어주라던가 아니면 꾸준히 배당 주는 배당주 혹은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주목받을 수 있죠.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처럼 이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있는 곳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. 네네. 특히 만약 당신이 마케터나 그 리테일 분야에 계신다면 이 원화 약세는 정말 직접적이거든요. 수입 원가 오르죠? 그럼 판매가 조정해야 하죠. 재고 관리도 신경 써야 하죠. 그래서 이 환율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둔 가격 정책이나 프로모션 시점 조율 이런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런 환율 변동성 속에서도 유독 좀 뜨거웠던 분야가 있네요. 바로 조선업인데 대형사뿐만 아니라 HJ 중공업, 하나엔진 같은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 주가까지 급등을 했어요. 이게 그냥 미국 조선업 재건이 좀 늦어지니까 그 반사이익이라고만 봐야 할까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그 질문 중요합니다. 물론 미국 이슈 영향도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또 해양 플랜트 같은 분야에서요.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.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.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. 구조적인 거다. 네.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중소형주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크잖아요. 그렇죠. 빠르지만 위험도 따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좀 안정적인 대형주랑 또 성장 모멘텀을 노리는 중소형주를 약간 조합하는 전략. 이게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B2B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너지 전환이나 친환경 같은 큰 흐름 있잖아요. 이걸 브랜드 스토리에 잘 녹여내면 ESG나 기술 리더십 이미지 구축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약했군요.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하면서 지수가 좀 내려갔는데 근데 로봇 기업 로보티즈 소식이 눈에 띄네요.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고요? 당장은 주가에 좀 부담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피지컬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유상증자라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가치가 희석될까 봐 좀 우려가 되긴 하죠. 근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.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고요. 아, 액추에이터. 네, 결국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 그 수혜는 모터나 감속기, 센서 같은 핵심 부품 기술 가진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리테일 쪽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. 매장 안에 서비스 로봇을 쓴다거나 아니면 물류 효율화하려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같은 거 도입하는 거. 이런 로봇 기술 도입이 결국 고객 경험도 높이고 홍보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. 그렇군요. 이런 산업계 움직임 속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윤곽도 나왔습니다. 총 지출이 728조 원,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AI에 10조 원, 신산업 R&D에 44조 원을 투자한다.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이건 관련 산업에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을까요? 네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정부가 이렇게 AI랑 R&D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건 컴퓨팅 인프라나 반도체, 소프트웨어 같은 관련 생태계 전반에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 과제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죠. 네, 기회를 잘 잡아야겠네요. 그렇죠. 다만 이렇게 재정을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증가 부담이 따라옵니다. 이게 당연한 거고요.
이게 또 금리를 올리거나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던가 신용 스프레드 같은 시장 지표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면세점 업계 소식인데요. 인천공항공사랑 임대료 조정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. 결렬되면서 갈등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. 안 그래도 고환율의 경기도나 거기다 중국 소비 트렌드까지 변해서 면세점 업황 자체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게 단순히 임대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을 사와야 하니까 재고 부담이 크고요. 환율 변동성도 심해졌죠. 그리고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, 소위 따이공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구매 단가가 낮은 개별 여행객, 쌍커 중심으로 바뀌고 있거든요. 이 소비 패턴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아, 구조적인 변화군요. 네. 그래서 업계에서도 운영사를 합치거나 공동사업을 해서 구매력을 키운다든지 수익 안 나는 매장은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K 콘텐츠랑 연계해서 마케팅을 강화하든지 이런 자구책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사실 리테일 전반에 주는 시사점도 꽤 큽니다. 그냥 할인 경쟁으로 덩치만 키우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. 변화하는 고객에 맞춰서 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철저히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시장은 여전히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같은 거시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조선업처럼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수혜를 보는 산업도 있네요. 그리고 정부의 AI 중심 예산 편성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면세점 이슈는 유통업 전반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를 좀 포착하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? 네, 거시경제 환경도 그렇고 산업 구조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 AI 같은 이런 파괴적인 기술 변화가 지정학적인 요인과 맞물릴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